9월 5일 김능우의 대선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민주당 경선의 분수령이 될 강주 전남 경선의 하루 전이고, 그리고 또 이 안철수 원장의 출마 여부에 또 항상 이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 검증 부분들이 어제 또 뜨거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팀장 김영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정치권의 상황은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이렇게 세 개 축으로 돌아간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민주당에 관련해서 좀 보자면은 오늘 또 나온 사건이 민주통합당 손학규 후보 측에서는 제주 울산 지역에서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 대한 재검표 검증 결과 약 3,600여 명이 규정됐던 5차례 투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모바일 투개표 중단, 그리고 임채정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경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좀 이런 방식대로 경선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어쨌든 간에 당 선관위에서는 의혹을 일축했죠. 네. 근데 사실상 어떤 당에서 진행된 검증에서 3,600명이나 이 전화를 갖다가 이렇게 5차례 전화를 못 받았다. 깊은 의혹이 많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상 그렇게 드러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문 후보들의 항의가 아주 컸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차제에 어쨌든 간에 완전 국민 경선으로 국민 감동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게 모바일 경선인데, 오히려 당신과 민심을 갖다가 위반시키고 있다,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모발심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좀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문제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이 통합 진보당의 어떤 모바일 경선의 문제,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완전 당이 이제 와해 지경에 처해진 거 아닙니까? 아마 오늘내일 이렇게 이 탈당선은 또 이어지리라 보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중반전을 치닫게 될 건데, 차제의 어떤 이 선관위 차원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모바일 경선에 대해서 어떤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또 한편으로 지금 모바일 경선이 지역마다 하면서 지금 이제 이 표를 갖다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후보가 지역 연설에 끝나기 전에 모바일 투표는 다 끝나버려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도 연설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의 어떤 투표 결과, 이거는 어떤 이 의도된 투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선관위 위원장의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바일 경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을 때, 늦었을 때가 빠를 때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어떤 당에서 이제는 차제의 어떤 뭔가 대책,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예. 지금 안철수 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안철수 원장 검증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논란이 가장 되고 있는 것은 재개발 딱지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88년 판적촌 재개발 아파트 딱지를 매입해서 그 다음에 입주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 그리고 1993년에 입주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역시 모두 안 원장의 모친이 돈으로 장만한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까지 살았던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도 사실상 실소유주는 장모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원장이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혔었던 용산 참사 문제라든지 전세살이 고통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논란들이 좀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세 납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안철수 원장
거의 동년배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걸 뭐 지나간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좀 봐서 자랐는데, 당시에 그 80년대 그 후반에 이제 저희 나이로 보면은 그 20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 나이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을 그 소유하기는 어렵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 부모님이 집을 사주시거나 일정 정도 돈을 지원해서 융자를 받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어떤 전세를 살았죠. 뭐 사골세도 많았고요. 이게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자체가 어머님이 집을 사줘가지고 그 집에서 살고 또 옮기고 뭐 또 장모님 소유 집에서 살고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정여세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이 구체적 부분들을 잘 기억을 못하겠다 했는데, 뭐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부모님이 뭐 조그만 집을 어떻게 샀을 때 정년세를 안 냈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정년세를 갖다가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정 금액까지는 그 자금 출처 조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년세를 사실 그것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슨 큰 재산이나 뭐 그렇게 이렇게 비는 게 일정 금액 이하로 그 정년세 자체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년세에 대한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억이 안 난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뭐 정년세가 냈으면 기억이 나겠죠. 냈으면은 안 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다 이래 보는데, 그래서 이 자체도 별 문제는 없다. 우리 그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 사람과 대중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부모에게 손 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든지, 또 자기가 본인이 전세로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게 어떠한 그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옳고 그르고 이런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정언들, 이 부분이 그 거짓이었나 진실이었나,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굉장히 뭐 성인군자처럼 안철수를 올려다 놓고 흔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이전에 단란주점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손 벌린 일, 그리고 자기가 전세를 해서 고통한다. 전세도 분명히 살았단 말이죠. 그때 전세 고통 안 한 건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안철수 생각해서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보고 했어야 됐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쪽 이야기도, 안철수 측 이야기도 보면은 딱지를 사서 그 어머니가 산 집에 산 거는 팩트란 이야기죠. 이게. 그런 부분들도 실제 우리 한 시대의 한 그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상당히 그 사당동 그 부분들이 철거의 싸움이 표정이 아주 치열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면밀하게 봐서 좀 진솔되게, 당시에 정말 자기가 그렇게 뭐가 했는데 그거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걸 알게 됐다 라든지, 저는 이러한 진솔한 어떤 자기 고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논란이 혹자는 어떤 전문가들은 지지율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좀 김능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툭 떨어진다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안철수 원장은 기묘하게도 이 네거티브 검증이 있으면 오히려 표가 결집이 돼요. 어떤 지지가 결집이 돼서 오히려 더 조금씩 상향하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거짓말에 대한 어떤 그 논쟁으로 가버리면 이 뒤에는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이 영향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쌓이면은
예를 들면은 어쩌면 말하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어떤 껍데기는 가라 이런 거였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어떤 한계선을 넘었을 때는 이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는 다르다 이렇게 규정되어 버리면 그는 이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안철수 원장이 지금 최근 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충남 홍성에 최근에 가서 대통령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 나이도 있으니까 뭐 이번이든 다음이든 기회가 닿을 수도 있으며 뭐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석을 놓고 분분합니다. 뭐 대통령 출마를 안 하겠다는 것이냐 해석을 놓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출마를 바라지 않죠. 지금 이제 박근혜 대선을 위협하는 요소가 유일하게 안철수잖아요. 근데 안철수 출마 안 하는 것은 자기들 대선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출마를 하고 안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희망사항도 보태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안철수가 출마 못할 것이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심지어는 심각하다 이런 말까지도 하면서 이 네거티브 감정이 또 지금은 그냥 잽을 날리는 수준이고 메가톤급이 굉장히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잽에도 지금 휘청거리는데 결국은 출마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출구 전략으로서 이 안 원장이 대통령의 목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점점 이제 출마 못하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 측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에서도 본인은 대통령의 어떤 목표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유명한 YS처럼 중앙대 때처럼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책상 위에 써놓고 했던 그러한 권력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뭔가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 속에서 서울시장도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안철수 현상에 따라서 그리고 총선에서 민주당의 힘에 따라서 자기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고 중요한 건 자기가 하는 워딩 중에서 이 대통령 출마 이런 부분들도 주어지는 것이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이 나라와 사회가 어떤 역할을 갖다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통틀어서 말하자면 그런 것도 시점이 이제는 마지막을 달하고 있다. 지금 100일 지금 앞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차제에 이제는 이 안철수 생각이라는 저서를 내고 국민들 생각을 들어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겠다는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결정은 내리겠지만 사실 1차 결정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책탄방에 의하면 내렸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최종적인 어떤 결단의 시점과 방식,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박근혜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홍사덕 전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는 박근혜 후보가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도 전향적으로 좀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조만간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예상과는 달리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그 질문이 또 나오자 기존에 자기가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과거사 일들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또 자기한테 질문을 하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홍사덕 전 의원의 유심 유하 발언, 이런 발언은 개인의 생각이지 그걸 일일이 논평할 필요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지금은 챙길 때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이제 기자들한테 선을 끄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5.16 유신 등에 대해서는 다시 좀 이렇게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는 이야기가 다 그렇게 한 건데, 저는 우리가 그 사람을 한 사람은 인물을 갖다가 평가하고 또 그분을 어떤 걸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분의 삶의 궤적, 특히 이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소신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정현 지금 최고위원 같은 분은 대변인 할 때 그분이 그동안 하신 이야기들을 갖다 쭉 자기가 연구 검토해서 한다면은 그분이 지금 무슨 뜻으로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가 추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게 맞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 그리고 메시지들, 어떤 부분의 입장들, 이런 부분들은 일관돼 왔다. 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은, 박근혜 후보가 선 자서전과 그 속에 담긴 일기등이 있어요. 이게. 거기서 보면은, 큰 틀에서 아마 청와대 11.6까지를 갖다 한 시기로 본다면은, 그 이후에 예를 들면은 이 81년도부터 18년간을 한 2기로 보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 놓은 걸 갖다 한 3기로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게 한 4기로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박근혜 후보의 전 인생을 이 시기별로 단기별로 나누자면은 그랬을 때 가장 어떤 이 중요한 시기 어떤 이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청와대에서 아버지 박정희라는 참 글쎄추로의 어떤 이 인물이죠. 그분 속에서 자랐고, 보통의 경우도 다른 아버지를 본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애착이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더욱 남달랐을 것이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후에 70년대 5년간 퍼스트레이디 비행을 해요. 예? 유영수 여사가 불효 타계하신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온갖 행사, 모든 행사에 주재하기도 하고 참석하기도 하고 주도하기도 하고 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념에 차서 예를 들면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한 이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11.6에 의해서 또 5.17에 의해서 상당히 치꺼의 18년을 보내게 돼요. 이게. 그 치꺼의 18년 동안에 써놓은 일기를 보면은 상당히 어떤 이렇게 감내하고 삭히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도 익히고 당시에 예를 들면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런 유세 때 강행군을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강함 이런 부분들이 행 같은데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들이 성숙됐죠. 그러면서도 일기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표별, 특히 추앙했던 거기에서 영화를 누렸던 어떤 분들이나 세력들이 그 이후에 부정하고 마치 예수님을 부정했던 유다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정말 삭히는 모습들을 일기에서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정치권에 나오면서 그 동기가 바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아버님의 명예회복에 있다. 예를 들면 그럴 때 아버님이 한국 현대사의 족적 중에서 가장 계기가 됐던 게 5.16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에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혹은 2007년대 구국의 혁명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신념과 가치로 뿌리 박혀 있는 거죠. 지금 박근혜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바꿀 사람이 절대 아니죠. 20대한테 뭔가 스킨십이 필요하다. 그들과 소통이 필요하다 해서 반값 등록금 토론회라든지 홍대 앞에 가서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캠프에서는 개콘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너무 모아야되는데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자기 신념과 가치를 바꿀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캠프 일각에서는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바꾸지 않으려고 봅니다. 본인의 신념과 가치로서 분명하게 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젊은 층들한테, 안 그래도 지금 젊은 층들한테는 굉장히 20대에서는 뭐 7대3, 30대에서는 뭐 6대4,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상당히 그 박근혜 후보의 어떤 그런 이 발언, 입장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아왔던 교과서로 통해 본 교육하고 지금 다른 거죠. 자기들이 받아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갭을 느끼고 있고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게 과연 우리랑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우리의 대통령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그쪽 일각에서는, 보수 일각에서는 이 현대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예를 들면은 한국 전쟁, 뭐 6.15에 대한 성격부터 시작해서 건국에 대한 성격, 48년에 대한 반쪽 정부냐 아니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이 박근혜 후보랑 가장 밀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5.16 유신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거는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지금 이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니까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자 어쩌자 하더라도 앞으로 끊임없이 어떤 이 모든 토론회라든지 이게, 그리고 그 기자간담회 등등 또 젊은 층과의 만나면서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그렇다면은 이 당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 봐요. 이게 그것을 역사의 평가에 맡게 된다고 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예,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일 벌어지는 어떤 민주당의 강주 전남 경선과 그리고 안철수 현재 네거티브 공세,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어떤 역사 인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